네, 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회복했어요.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 완화될 거란 기대감 덕분인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참 모처럼 만에 네. 시장다운 흐름을 좀 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강세를 기록했던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네. 이슈 테마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 또 코스피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나타나서 아마 테마주라든가 또 개별주부터 쫓아다니셨던 분들은 오늘 조금 재미없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좀 무거운 또 코스피 대형주 쪽을 중심으로 접근했던 분들은 좀 재미있는 그런 네.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인데 자, 과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질지 내일의 단서를 통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단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단서는요, 바로 끝이 아닌 후퇴인데 관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일단 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강세를 기록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전쟁이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약간 후퇴하는 듯한 그런 그쵸.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네. 그런 것에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도 강세를 기록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상당히 강한 강세를 기록한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미중 관세 전쟁 완화가 연출됐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변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강했던 이유는 미국 증시가 이러한 관세 전쟁의 후퇴한 부분과 또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 여기다가 테슬라 모터스를 중심으로 일단 그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제 경영에 또 집중하겠다는 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흐름들인데 언급드렸듯이 일시적인 변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관세를 상당폭 낮출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중국 쪽으로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세는 제로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기본 관세 10%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90일 관세 유보가 진행됐습니다만 여전히 관세 전쟁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 관세가 유지가 되는 한은 뭐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관세가 유지가 되는 한 미국의 그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겠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가 철저하게 철회가 되거나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지금 현재 반등 장세는 아직은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언급드렸듯이 이제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4월 달까지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월 달 정도에서 미국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 경제 지표가 다소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 말 그대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거나 CPI가 올라가거나 하는 등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네.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우려감보다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9월 달, 5월 달 정도 가서는 다소 전반적인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불안감들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의 반등장은 한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한계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도 올라가는데 한계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한계를 볼 수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증시가 최근에 하락세를 멈추고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증시가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좀 보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제가 언급드렸듯이 단기적인 하락세가 연출됐고 네. 하락세가 멈출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지수 저점 찍고 어제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전개됐죠. 네.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아마 그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오늘 저녁 미국 증시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21 평선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겁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은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15,500선 정도에서 바닥을 좀 다질 거로 보고 있고 하방 경직과 더불어서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미국 네. 증시는 추가 상승도 쉽지 않습니다만 하락도 없는 당분간 박스권의 가두리 장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걸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코스피 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이 연출되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는 호재가 많다고 했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대비 견조한 것은 이미 선주종 받았고 충분히 하락을 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또 대선 향후 대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 지수는 추가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짧게는 2,550선, 많게는 2,600선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여기서 뭐 나중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일시적인 매수는 좀 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로 공격적인 매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있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선물 시장인데요. 네. 현재 제가 이제 빨간색 선으로 이제 라인을 걸었는데 지금 선들이 약간 라인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네요.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계약수라든가 선물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에 올라갈 것에 대비를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물,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는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오늘 코스닥은 소폭 매수는 기록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관망세가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매수가 강화되게 되면 나중엔 현물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매도가 진정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미국의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본격적인 매수보다는 단기적인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대를 해봐야 하는 그렇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HD 현대미포가 오늘 최고가를 터치했더라고요. 원래 이제 조선주들처럼 최근에 하락 장세 속에서 덜 하락했고 네. 또 좀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처럼 장기에서 낙폭과대주로 올라갈 때 좀 주가가 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오. 물론 오늘 조선주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주들의 반등세는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미포뿐만 아니라 조선주 전반에 걸친 반등이 나타났고요. 현대미포는 눌림을 주고 반등에 나서면서 다시 5일이평선까지 올라설 정도로 주가 흐름이 강하고 현재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매집이 들어왔었고 이 매집을 통해서 주가가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물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 봤을 때 고점에서 물량 정도 받는 기간 조정은 전개되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의외의 반등 장세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선주는 여러분께 언급드렸듯이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한두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의 어떤 강력한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보유하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여전히 유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또 카지노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의견 유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일단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뭐 말씀드렸듯이 일봉상의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그림으로 보니까 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그림을 크게 길게 늘려보게 되면 네.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했고 지금 여기서 바닥을 찍고 요만큼 오른 겁니다. 네. 설령 여기서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투매에 나선 게 아니라 오히려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없었던 주식을 사지 못했던 분들은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카지노 관련주들은 올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 비자가 3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 약간의 어떤 눌림 조정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은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해 주시는 카지노와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눌림목이 나오면 바로 매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의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은요, 바로 삼성 SDI.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네. 강했어요. 지금 뭐 삼성 있을 때는 뭐 욕을 먹어도 또 가져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뭐 2차 전지가 힘든 과정들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2차전지는 너무 과도한 하락이었다라는 어.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2차전지를 또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2차전지가 대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소외를 됐고 네. 그런 가운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해요. 그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온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바닥권에서 매집이 시작됐다는 그런 흐름으로도 볼 수 있겠고 코스피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소외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저평가됐고 싼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때 주가 이제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너무나도 과도하게 장기간 동안 소외되고 낙폭 과대한 종목이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지금 도지죠. 이제 그 정부 효율부에서 나와서 이제 경영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테슬라 모터스의 강세 그리고 시간 외에서 강세 이런 것들이 2차전지들의 강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테슬라 모터스의 실적도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영에 활성화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기대감도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반등 상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1분기 글로벌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9%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요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올해를 들어서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은 분명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힘든 구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2차전지 판매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부각될 수 있다는 것도 꼭 한번 체크하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2차전지주들을 볼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이제 또 하나 관세 전쟁입니다. 네.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관세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런 관세 전쟁이 진행된 상태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갈 수 있겠냐라는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관세 전쟁이라는 악재도 2차전지에 저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네,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온 것은 그런 2차전지에 대한 관세 전쟁이라는 제도가 어느 선반이 됐고 이 관세 전쟁의 확산만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주의 주가는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가 지금 미국에서도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클라스라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25% 관세 부과를 철회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국 정부에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관세 전쟁이 조금씩 약화될 수 있겠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그런 어떤 관세가 좀 약화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시장에서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제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엎드렸듯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기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금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1년 동안 전년 동기도 29%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가격을 낮춘 전기차를 계속 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중국이 전기차 판매 증가를 견인했다라는 이 기사가 핵심이긴 합니다만 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과 함께 유럽 쪽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분명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사 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여기까지만 잘라왔습니다만 지금 유럽에서도 전기 자동차 판매가 22% 정도, 뭐 이탈리아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을 중심으로 30에서 60%까지 증가할 정도로 지금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네.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시장은 약간은 주춤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전기차를 주시한 캐즘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양극재 쪽에서 수출도 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좀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2차전지 업황에 바닥을 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최대한 빨리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네. 이거는 뭐 오늘 주가가 뭐 근래 들어서 많이 올랐죠. 7% 네. 반등이니까 뭐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반등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샀다는 얘기고요. 네. 7% 많이 올랐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건 오른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과도하게 하락했던 부분이죠. 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바닥이 나오고 또 바닥이 나오고 바닥이 뭐 끝이 없이 나온 상태인데 이번에는 진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네. 최소한 여기서 매수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최소한 손실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의 폭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면서 네. 자, 오늘 종가 19만 400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장중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겠다는 시민이겠고요. 목표가를 25만 원 정도까지 크게 잡겠습니다. 워낙에 긴 시간 동안 빠졌기 때문에 네. 시세가 날 때는 좀 강한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25만 원, 자, 손절가 16만 6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의 강한 반등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매니저님 요즘에는 매일 무료 방송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했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 내용도 역시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이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하고 2차 전지 종목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종목군들,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 관점에서 볼 만한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선주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네. 오늘 방송을 해서 녹화를 올려놨는데요. 자, 네이버 밴드에서 엠비엔골드 한규수 무료 주식 밴드 치시고 가시면 오늘 네이버 밴드에서 오늘 이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